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5장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이라는 주제하에 또 다양한 내용을 더 배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의 기본적 작성은 3장에서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이 3장의 기초에서 4장에서는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배웠는데 3장과 4장을 쭉 배우면서 계속 전제했던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배력을 80% 취득했다, 90% 취득했다 이랬을 때 이게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지배력은 어느 특정 시점에 한 번에 취득을 했는데 죄다 연초 취득을 가정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배력을 취득할 수도 있고 기중에 아무 때나 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을 한 후에 지분율은 바뀔 수도 있겠고요.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배기업 지분율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3장과 4장을 강의하면서 은연중에 픽스 시켜놨던 지배기업 지분율 그리고 연초에 무조건 취득했다라는 그런 가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5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지분의 단계적 취득,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사는 겁니다. 연초가 아니라 보고기간 중 아무 때나 지배력을 취득할 수 있겠는데 연초 취득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볼 거고요. 종속기업이 증자나 감자를 할 경우에도 지배기업 지분율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배기업 지분율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비지배 지분율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 그러면은 유통 주식 수가 바뀌기 때문에 지배기업 지분율은 역시 바뀔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배가 가지고 있던 종속기업 투자를 팔아버렸는데 조금만 팔으면은 계속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왕창 팔면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경우에 종속기업 투자 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연결의 한 8, 90%는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다음 6장에서 나머지 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기타 연결과 관련된 사항을 배우고 나면 거의 연결이 완전하게 다 여러분들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먼저 1절입니다. 보고기업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보고기간 중에 취득부터 살펴보는데 먼저 단계적 취득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연초에 한 번에 80%, 90%, 100% 이런 식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하여 드디어 어느 순간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 가지고 있다가 15% 가지고 있다가 더 사가지고 드디어 55%가 되어 과반수가 반드시 지배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지배력을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럴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일단 투자자가 취득한 피투자자 지분의 분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436쪽인데요.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피투자자 지분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때는 기준서 1109호 금융자산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즉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또는 이 지분증권이 단기 매매 목적은 아니야. 장기 투자 목적이거나 조건부대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1장에서 조건부대가 봤었죠? 그런 게 아니라면 페어밸류 OCI, 즉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더 사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피투자 회사에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배력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영업 재무 정책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서 1028호를 적용하고요. 이걸 관계기업 투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7장에서 보겠지만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조금 더 샀어. 유의적 영향력 행사보다 조금 더 샀어. 그러면은 공동 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이 경우에는 1028호를 적용하고요. 공동기업 투자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사면은 드디어 지배력을 획득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최초 취득인데요. 페어밸류 PL, 페어밸류 OCI 선택 혹은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로 분류를 했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추가 취득을 하여 드디어 지배력을 획득합니다. 추가 취득 후. 이때부터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계적 취득, 이미 1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취득을 하면서 총 60%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 순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배력 취득한 그 연도 말부터 해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럴 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10% 취득하고 그 다음에 50%또 취득하여 60%가 됐는데 우리가 연결분계할 때 1번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초로 하여 종속기업 투자 금액과 종속기업 순자산을 상대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10%를 예를 들어 1년도 초에 샀어. 50%를 2년도 초에 샀어. 지배력은 2년도 초인데 2년도 초 현재 종속기업 투자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즉 1년 전에 10%, 지금 50% 합산한 금액은 사실인데 문제는 영어권입니다. 영어권을 각각 10%살 때도 영어권을 뽑아내고 50%살 때도 영어권을 뽑아낼 건지 아니면은 2년도 초에 60%를 샀다고 보고 한꺼번에 영어권을 측정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IFRS는 일괄법으로 영어권을 인식합니다. 즉 한꺼번에 지배력을 여기서 취득했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은 이미 취득 보유 중이었던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분의 지배력 취득일의 공정가치 거기에다가 추가 취득, 요 사례에서 50% 지분 추가 취득했죠. 그 지분의 취득원가 이것이 일괄 취득금액, 즉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투자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보유 중이었던 지분의 장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 재측정이 들어가고요. 차이를 당기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처음부터 페어밸류 PL로 분류를 했으면은 당기손익 항목이고요. 페어밸류 OCI 분류를 선택했더라면은 공정가치 재측정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괄법으로 영어권을 인식한다. 즉 일괄법 영어권 인식은 보유 지분의 원래 취득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공정가치, 추가 취득 지분의 취득원가, 이게 전체 지배력 취득 시에 취득원가로 가정을 하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일괄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차이가 이제 영어권이 되는 겁니다. 단계적 취득 시의 연결 절차를 보는데요. 먼저 개별 기업 장부에 반영해야 될 게 있어요. 취득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자 지분, 예를 들어 페어밸류 PE였다 치자고요. 이걸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평가이익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평가이익을 인식을 하고요. 페어밸류 PE도 올렸는데 그거를 계정 재분리해야죠. 페어밸류 PE 죽이면서 종속기업 투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죠. 만약에 취득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자 지분을 페어밸류 OCI 선택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역시 공정가치 증액되는 부분만큼 OCI로 평가이익을 인식을 하고요. 차변에 있던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죽이면서 이 전체를 다 종속기업 투자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계는 연결 분계라기보다는 개별 장부에 반영하는 분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결조정 분계, 종속기업 투자를 죽이는데 이 종속기업 투자는 방금 끝났던 요 기존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 재측정에 따른 그 금액 플러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합계액이죠. 그리고 지배력 취득일 현재 자본금, 잉여금 등 하고 통치고 영어권, 비지배 지분 이와 같이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을 예제 1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갑회사는 의뢰사 발행 주식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취득해서 2년도 초에 지배력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1년도 초에 10% 12,000에 샀고요. 2년도 초에 50%를 8만에 샀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배력을 취득한 건데 일괄 취득 대가는 얼마냐면은 92,000이 아니죠. 이 12,000은 1년도 초의 금액이고요. 이 2년도 초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일괄 취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료에 나올 겁니다. 한편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즉 공정가치랑 같다 가정했고요. 변동이 주어지는데 1년도 초 금액은 10만입니다. 1년도의 순이익 3만, 그 다음에 2년도 순이익 25,000. 이때 10% 샀고요. 이때 추가로 50%를 샀다는 거죠. 물음 1번입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취득한 의뢰사 주식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대요. 1년도 말 2년도 초 현재 10% 지분의 공정가치 1년도 말에 페어밸류 평가했어야 되잖아요. 12,900. 그 바로 다음날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가치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같다고 전제하는 것도 좀 불합리할 수도 있죠. 교재에서는 조금 공정가치를 더 올렸습니다. 13,00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X1년과 X2년에 의뢰사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개별 장부에 반영할 분계 X2년 말 연결 분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애초에 1년도 초에 취득했던 의뢰사 주식이 페어밸류 PL이 아니라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됐더라면 또 어떻게 될 건지를 달리 해보자라는 거고요.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1년도 초 갑회사 개별 장부에서 1년도 초에 10% 지분을 사면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일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년도 말에 12,900이 공정가치니까 900만큼 평가이익을 인식을 하겠죠. 평가이익은 PL입니다. 당기손익.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연도 초에 종속기업에 대한 50% 투자 지분을 더 확보를 하면서 지배력을 획득하죠. 이때 자 먼저 이 종속기업 투자 8만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10% 지분 12,900을 죽이고요. 13,000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계정도 바꿨죠. 이 차이 100만큼을 또 평가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일괄 취득 원가는 93,000이 되는 거죠. 2년도 말 연결해야죠. 종속기업 투자하고 지배력 취득 시점, 즉 2년도 초 현재 종속기업 자본 상계 제거인데요. 2년도 초에 순자산은 3만이죠. 자본금 7만, 이익여금 두 개 합해서 6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 6만에 앞서 종속기업 투자는 93,000이라고 했습니다. 60% 퉁쳐서 보면은 이 차익이 15,000이고요. 40% 비지배 지분 52,000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도에 당기순이익은 앞에 자료에 25,000이라고 했으니 이 중에 40%만큼을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키면 되겠죠. 교재에 자세히 뭐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일괄법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10% 지분, 50% 지분 각각 따로따로 지배력을 10% 지배력, 50% 지배력을 취득한 걸로 하여 영업권을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금액, 이때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스럽습니다. 이 단계적 취득에 따른 영업권을 구분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7장에서 잠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2번은요.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선택한 이런 금융자산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해보자고요. 처음에 12,000 샀죠?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900만큼 증액을 하면서 평가이익인데 평가이익은 OCI입니다. 다음 연도 초에 추가로 50% 샀죠? 종속기업 투자 기존에 있던 것도 죽이고 다시 100만큼 평가이익 잡으면서 종속기업 투자입니다. 중급회계 때 배웠겠습니다만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 OCI 항목은 그 어떤 경우에도 PL로의 후속적 재분류, 당기손익 재분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처분을 할 때도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연결을 할 때도 요놈은 그대로 재무제표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연결조정분계 해답 1과 동일합니다. 즉 종속기업 투자 93,000과 2년도 초 순자산 금액 퉁치고 퉁쳐서 여기 60% 퉁치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 40%만큼 비지배 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 25,000 중 40%만큼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켰습니다. 뭐 썩 어렵지 않죠? 단계적 취득. 교재 441페이지 아래쪽에서는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될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측정하느냐라는 질의회신에 대해서 IFRS 해석위원회가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기존 투자 지분의 지배력 획득 시점의 공정가치하고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 요 두 가지를 더한 금액으로 넣는, 우리가 좀 전에 연결을 할 때요, 예제 1번에서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 추가 취득원가, 요거를 개별회사 장부에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93,000이 되겠죠? 요거를 공정가치 간주원가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이 앞에서 했던 개별장부에 올라가는, 즉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투자 지분의 최초 취득 시점의 취득금액, 추가 지분 취득 시에 지급한 대가, 이거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넣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적 원가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할 때는 이 금액의 공정가치로 전환을 해서 당기순이익이든 기타 포괄순이익이든 그 차익을 넣고 그리고 연결을 시작해야 되니까 최종 결과는 같아질 겁니다. 다만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어느 금액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교재로는 443페이지 1.3절인데요. 일단 지배력을 취득을 했어요. 이후에 종속기업 지분을 또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60% 지분을 샀는데 이후에 지배력을 취득했어요. 이번에 10%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뭐 이 사례는 이렇게 바꿔도 되죠. 처음에 10% 샀고 그 다음에 50%를 취득하여 때 지배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5% 지분을 또 사. 나중에 뭐 8%를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는데, 요 시점이 단계적 취득함이니까 방금 전에 보았던, 그래서 한 방에 몰아서 지배력을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하는데, 이때 지배력은 취득을 하고 이때부터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지배 지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는 추가적인 지배력 취득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지배력은 한 번에만 취득을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본거래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 자본거래로 봤기 때문에 5%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 추가 취득으로 인해서 지배기업의 이 전체 지분에 해당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지배력 취득 시점이라면은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되겠지만 지배력 취득과 상관이 없으니 이 차이는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손익으로 보고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제 2번 볼게요. 종속기업을 취득한 후에 추가 지분의 취득인데, 갑회사는 의뢰사 발행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했대. 1년도 초에 60%, 지배력은 1년도 초에 소유를 한 거예요. 의뢰사에 대한 지배력. 그 다음에 2년도 초에 10%를 또 산 겁니다.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 했고요. 변동 내역이 주어지는데 1년도 초에는 10만입니다. 1년도 말 또는 2년도 초가 12만이고요. 사실은 이때 지배력을 사고 이때 추가 취득이죠. 당기순이익 나오고 1년도 말 연결분기 해보자. 그 다음에 2년도 말 연결분기 해보자. 일단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럼 1과 2와 관련된 비지배 지분 잔액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1년도 말에 12만이었죠. 다음날 2년도 초 12만입니다. 여기 지금 1년도 말 12만, 바로 다음날도 12만, 그 다음에 2년도 말 14만 5천 이렇게 됐고요.
비지배 지분율은 지배 지분율이 이때 60%니까 40%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를 또 샀으니까 70%가 될 거 아니에요. 2년도 초에. 그럼 비지배 지분율은 30%가 될 거고요. 계속 30%가 되죠. 그러면 종속기업 순자산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비지배 지분 잔액이 되는데 각각 곱하면은 48,000, 36,000, 43,500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일단 1년도 초에 지배력을 샀는데 2년도 초에 지배기업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비지배 지분율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지배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1년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 지분이 일부 내려가야 된다고, 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12,000. 그리고 2년도 말에 가서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뭐 증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또 가져가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년도 초에 10% 지분을 샀을 때 차익입니다. 13,000에 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000. 그 당시에 순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가 같고요. 12만인데 이 10%에 해당되는 걸 13,000에 샀대요. 그럼 1,000원만큼 초과 지급액이 있는데 이게 영업권이냐? 영업권은 아니죠. 영업권은 지배력을 취득할 때에만 인식하는 겁니다. 이미 지배력은 1년 전에 취득했잖아요. 따라서 이건 자본거래 차액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더 주고 샀다. 즉 자본거래 차손이 되겠죠. 비싸게 샀으니까. 1년도 말 연결분결을 해보자고요. 1년도 말에는 65,000, 60% 지배지분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5,000 지배력 취득 시점 1년도 초 60% 지분입니다. 그래서 퉁치고 영업권 요거에 40%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요. 자, 1년도 말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2만 중 40%가 비지배 지분. 따라서 비지배 지분은 1년도 말에 48,000이고요. 요거 48,000 확인했죠? 자, 2년도 말이 됐습니다. 2년도 초에 추가 지분 10%를 샀어요. 그거 기억하고요.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로 가서 똑같이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2번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순자산 변동액 그래서 48,000. 여기 지금 1년도 말 금액 48,000 앞서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도 초에 추가 취득이 있었죠. 13,000 주고 종속기업 투자를 샀는데 그거 종속기업 투자 죽이면서 종속기업 투자는 추가 취득 지분도 전부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이미 앞에 이로 인하여 비지배 지분이 12,000 감소한다는 거. 즉 10%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2만 원 중 10%가 날라가야죠. 그래서 12,000만큼 죽여버리는 겁니다. 차이 1,000이 생기는데요. 이 차이 1,000은 이미 앞에서 미리 계산을 해놓았잖아요. 여기 1,000만큼. 그런데 이 차이가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초과 지급액에 따른 손실로 봐야 되고 그래서 자본잉여금 마이너스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2년도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은 이제 30%에서 7,500만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연결분계해서 비지배 지분을 다 감안하면 2년도 말 비지배 지분 금액은 43,500 분계한 금액하고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물음 3번을 볼까요? 자, 위에 물음과 관련해서 1년도 중에 의뢰사가 보유 중인 장부금액 9,000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걸 갑한테 10,000원에 매각했대요. 따라서 1,000만큼 처분 이익을 의뢰사가 인식을 했을 텐데 내부거래네. 상향 내부거래입니다. 근데 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요 1,000이 2년도 중에 모두 실현된 거예요. 즉 1년도 중에 1년도 말에는 미실현, 2년도 중에 실현됐다고 가정하고 다시 1년도 말, 2년도 말 연결분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년도 말 연결규정 분계 들어가는데 요거 전에 한번 앞서 물음상과 관련된 비지배 지분 잔액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1년도 말에는 눈에 보이는 종속기업 순자산은 12만이지만 이 속에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1,000만큼이 뻥튀기 되어 있잖아. 그래서 11만 9천이 옳은 숫자입니다. 2년도 초에도 11만 9천이겠지. 근데 2년도에 모든 게 다 실현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14만 5천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각각 비지배 지분율 40, 30, 30%를 곱하면은 1년도 말, 2년도 말, 2년도 초, 2년도 말
비지배 지분 잔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서 추가 지분 취득을 할 때 비지배 지분율이 10% 떨어지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도 11,900만큼 빠집니다. 자, 2년도 초에 10%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차액은 얼마인가? 초과 지급에 13,000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때 종속기업 순자산은 12만이 아니라 11만 9천이에요. 이거 조정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은 이거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10%. 그래서 1,100. 하향거래일 때는 전혀 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미 4장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1년도 말 연결분기 해볼까요? 해답 3번입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연결입니다. 이 60% 지배지분이죠. 40% 비지배 지분이고, 자, 토지의 상향거래가 있었대요. 그럼 토지 죽이고 유용자산 처분이익 죽이고, 당기순이익 2만 원 중에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40%를 돌려야 되는데 이때 1,000만큼은 빼야죠. 19,000에 기초해서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2년도 말 분기인데요. 요거 여기 분기 똑같고요. 요 분기 7,600. 7,600은 앞서 요 7,600이에요. 같고요. 자, 3번. 드디어 2년도 초에 추가 취득하잖아요. 종속기업 투자 13,000 죽입니다. 요때 비지배 지분은 얼마나 감소하냐면은 10% 비지배 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11,900이고요. 11,900은 이미 앞서 계산을 미리 해놓았죠. 요 11,900. 차익이 1,100이라고 했는데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기 상향 미실현이익이 실현이 됐다며 액사 처분이익 증액하고 이익여금. 자, 마지막 분기 당기순이익 25,000 중 30%가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익이 있으니까 요거만큼 더해준 금액에 기초한다. 4장에서 했던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이익을 여기다가 좀 더 덧붙여 가지고 한번 응용 문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